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틀 동안 도 전역에 이어진 미세먼지와 황사가 거치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춘천과 홍천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강원 중북부 상지와 강릉, 삼척, 동해 등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포근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춘천과 홍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중 문화타운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최근 김치와 한복 등의 우리 고유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중국 문화체험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한중 문화타운은 춘천과 홍천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사업으로 도비 투입이 없고 중국인의 주거 목적이 아닌 K-팝 박물관 등의 한류 볼거리를 갖춘 관광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안정적인 민선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민선체육회 출범 1년여 만에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법인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법인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양이구 강원도체육회 회장은 법인화가 완료되면 비인기 종목 육성과 후원 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 자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위험물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여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지정 수량을 크게 뛰어넘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보관했고 다른 업체는 별도 창고에 위험물을 2만 리터 불법으로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강원소방은 위반 사항 14건 중 5건은 입건하고 1건은 기관 통보를, 8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로 분류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대마가 양리적인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의료용 산업화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안동이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성분 의료제품 생산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며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마. 외국에서는 대마 속 유용물질인 칸나비디올, 약칭 CBD 성분을 이용해 뇌전증과 치매 등의 치료제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CBD의 그 어떤 유효한 그런 어떤 성분들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 뇌전증뿐만 아니고 암성 통증이라든지 파킨슨 질환, 그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이런 등 17개의 질환에 아주 다양하게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이것은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마의 CBD 성분에 대한 효능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원이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성분 의료제품 생산과 안전성 검증 등 단계별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햄프 규제 자유특구에서 실증 특례를 통해서 CBD를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CBD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 제조를 통해서 생산된 잎과 미수증 앙코스로부터 고순도의 CBD를 추출해서 해외에 수출해보는, 즉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이 햄프 특구 사업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대마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 이상 늘어 오는 2025년에는 2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용 대마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4월부터 고령자를 시작으로 한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등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순차적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춘천시 보건소 신명희 소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75세 이상 어르신이랑 노인시설 접종 대상자가 24,682명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3,531명 중에 동의자가 17,000여 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입소자 대상자는 1,151명 중에 동의자가 884명이라서 동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72.7%, 73% 정도입니다. 29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지금 2,340명분 1, 2차 포함해서 2,340명분이 왔고요. 어제 12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봄내체육관에서 4월 1일부터 읍면동볼로 접종 일정을 지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600명을 저희가 600명씩 잘라서 지금 계획하에 내일부터 마치게 됩니다. 운영 인력은 보건소 인력이 20명, 의사 4사람, 의사 4분, 간호사 10명, 행정 인력 6명 이렇고요. 본청에서 일일 20명씩 4월 16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접종센터, 코로나 접종은 뭐 보건소와 전체 그러니까 춘천시청 전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접종 콜센터를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가 지금 2명 돼 있고 7월부터는 4명을 배치할 거고요. 직원들 기간제 인력을 계속 지금 채용해서 계속 저희들이 접종에 힘쓸 겁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서 동의했고 그랬는데 그날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맞으셔야 되거든요. 맞지 않으셔야 됩니다. 몸이 기저질환이 있어도 지금 예전이랑 똑같아. 평상시와 똑같아. 너무 좋아. 그러면 그분은 꼭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기저질환이 없어도 감기 기운이 있으라든가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맞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몸 상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접종을 맞고 나서 가시게 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읍면동에서 유선으로든 또 심할 때는 방문하든 그렇게 저희들이 3일 동안 모니터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제 맞춰 드릴 때 이상 반응을 30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같이 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거는 이상 반응이 아니고 충분히 좀 지내시고 약을 드시면 해결됩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이상은 병원에 연락을 한다든지 전화를 달라든지 그런 안내문이 충분히 같이 드리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좀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해시의 한 음식점을 매개로 3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외식업계가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음식점을 시작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해시의 코로나19 사태. 해당 음식점을 매개로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부모 등도 포함돼 집단 감염 우려도 키웠습니다. 결국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외식업계는 자발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와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쓰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4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해 집합금지 위반업소 한 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3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인들이 이제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하게 되면은 문을 다시 열 때 그 업주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밖에도 동해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와 외식업계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는 어린 오징어 포획과 유통 근절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합동 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일명이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됩니다.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요 단속 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으로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은 불법으로 산나물과 희귀 식약용 임산물을 발굴, 채취하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에서 취사나 흡연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릉시가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강릉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강릉시가 부담하고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단 관내 동해안 자전거 도로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관광객도 시민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지역소득 증대와 벌꿀 명품화 사업을 위해 양구 벌꿀 가공센터를 조성했습니다. 행안부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30일 방산면 현리에 준공한 양구 벌꿀 가공센터는 해썹 인증에 적합한 예열 농축실과 내외 포장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농축기와 라벨기, 압축 포장기 등 10여 종을 갖춰 양구 벌꿀의 농축과 소분, 포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원주의 한 유아원을 찾아 건의 강의 이야기 나눔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전통시장연합회도 함께했습니다. 나눔 상자는 임직원의 재능 기부로 녹음 제작된 구연동화 아동도서가 담겼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후원이 줄어든 아동 입소시설 등을 위해 나눔 상자를 전달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생필품도 함께 후원할 계획입니다. 강릉문화원이 청춘마이크 강원에 참여할 청년 예술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청춘마이크 강원에 선발된 팀은 연간 5회 공연과 함께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의 공연료가 지급됩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복합 장르 등 야외나 실내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장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